혼줄 아니고요. 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대차 이커머스 성장과 대응하는 대당 수익 부진입니다. SK증권에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대해서 주목해보고 있고요. IBK에서는 담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어떤 기업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케이카입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시면요. 5.65% 상승하면서 21,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고유가와 고금리, 여기에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 대외적 요인들이 시장 침체 속에서도 케이카는 2분기 연속해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구매해 보셨나요? 이 내 차 사기 홈서비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주면서 코로나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오작교 역할을 했습니다. 중고차 온라인 구매자가 늘면서 실적을 이끌어줄 수 있었고요. 플랫폼 강점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올해 말로 갈수록 대당 수익 회복을 확인했고요. 주가는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제시하고요. 목표 주가는 29,000원 유지합니다. 두 번째 기업도 함께 보시죠. 이번에는 에코프로입니다. 현재 10% 상승하면서 112,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에코프로는 회사 자체도 좋지만 자회사들이 본사를 튼튼히 지켜주고 있어서 더 든든한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는 하이니켈 양극재에 특화된 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인데요. 자회사로 양극재 제조업체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 HN이 있습니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장은 현재 2만 톤 전처리 공장이 본격 가동되고 있죠. 1, 2분기 매출액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습식 재련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는 25년 이후에는 에코프로 그룹의 가장 중요한 자회사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목표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5만 원 제시합니다. 마지막 기업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KT엔지인데요. 0.76% 상승하면서 81,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담배 몸에 해로운 건 알지만 쉽게 끊을 수 없는 게 또 담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하시는 게 전자담배인데요. 이 기업은 2분기에도 국내 시장에서는 권료령 담배 65%, 이 전자담배 47%를 유지하면서 지난 분기부터 전자담배도 1위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일회성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현재 이익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해외 담배 사업이 잘 풀리면서 실적 호조에도 또 기여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쪽이 잘 팔리고 있고요. 부동산 연결 법인으로도 매출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KT엔지입니다. 목표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이 나게 될지 오늘도 시장에서 핫한 리포트 두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은주 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묵직한 종목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묵직한 종목은 고려아연인데 이게 대신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제대로 발동 걸린 신사업 투자라는 건데요. 먼저 이제 고려아연 하면은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네. 아연가를 또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원자재가가 많이 올랐다가 피크해서 또 내려왔다고 네. 하는데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만 보면 2조 8천억, YOY 기준으로 해서 20%가 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3,800억, YOY 기준으로 해서 40% 정도 늘었어요. 영업이익률도 13.4%, 꽤 괜찮이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컨센서스를 상회했어요. 근데 저는 이 리포트 같은 경우 리포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교과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정도로 리포트가 잘 됐어요. 지금 매출액만 놓고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매출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환율 효과를 감안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 판매량을 봤습니다, 이분이.
판매량을 보니까 아연이 15.4만 톤 판매돼서 YOY 기준으로 6%가 줄었고요. 연이라는 그 제품 같은 경우 9.8만 톤으로 YOY 기준에서 15.4%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매출은 늘었습니다만 주요 제품의 판매는 줄었다. 우리가 현대차랑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 매출은 늘었지만 판매량, 글로벌 판매량이 5.7% 줄었잖아요. 이것도 판매량 자체는 줄었지만 전반적인 여러 가지 효과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쨌든 뭐 외형적으로는 좋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실적 효과 중에서 그 환율 영향은 약간 조삼모사 느낌이다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이번에 고려하는 경우에도 이 실적의 환율 효과가 반영이 된 건데 그럼 이거를 안 좋게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뭐 짝이 안 좋게 보기에도 조금 애매한 게 지금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서 물류가 이제 차질이 들으면서 판매량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량이 줄어든 게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를 볼 때 가장 먼저 이익이 줄어든 것보다 매출, 그러니까 판매량이 줄어든 걸 더 긴장해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 줄 서서 먹던 식당에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러면 그 식당, 야, 이 식당 왜 이래? 하면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매출이 줄었다라는 건 일단 긴장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도 이번 같은 경우 물류 차질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보다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때 우리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전반적인 가이던스 아연 같은 경우 2022년에 64만 톤, 연 같은 경우 43만 톤, 은 같은 경우 2,200만 톤 판매에 대해서는 가이던스를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애널리스트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또 레포트에서 콕 집어준 신사업 이야기를 이제 해봐야겠죠. 예. 보니까 제대로 발동에 걸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떤 신사업이고 발동이 어떻게 걸렸길래 이런 리포트가 나왔을까요? 일단 지금 보면 뭐 전구체, 전지동박, 신재생에너지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뭐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쪽에 상당히 지금 거의 자원 순환 사이클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전지 해체와 관련해서 어제 세비캠이 상장되면서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이제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그 어떤 기업보다 굉장히 뛰어나죠. 다양한 금속들을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이용해서 전구체라든지 전지동박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금양 주가가 올랐었던 이유가 금양이 원래 그 발포제, 그러니까 무엇을 가루로 만들어서 뭐 화학 제품 만드는데 그 기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술을 보고 2차 전지 업체가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가 뭔가를 같이 개발해서 니네가 이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금양이 그걸 개발해서 이번에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그 메커니즘을 알고 있거든요. 그 IR 담당자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 아닙니다. 금양 IR 담당자가 여기저기서 다 하고 다니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이 고려아연이 갖고 있는 특징 지금 이제 그 원석을 다루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다양한 사업부에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우리가 고려아연의 새로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고려아연의 이 리포트에 대해서 정석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믿고 봐도 괜찮을까요? 의견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고려아연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를 꼭 한번 보십사. 그러니까 공부용으로 고려아연에 관심이 없더라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3페이지에 보면 고려아연의 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나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나오는데 매출액 추정치뿐만이 아니라 판매가 추정치, 판매량 추정치에 각각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어떻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판매 ASP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것까지 추정을 해놨어요. 정말 노력 많이 한 리포트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기업 개요로 들어가서는 각 우리가 이제 뭐 선물 가격, 아연의 선물 가격, 금의 선물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까지 자세히 분석해놨다라고 보면 고려아연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이 리포트를 통해서 고려아연을 완벽하게 파악이 가능한 그런 리포트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리포트에서는 조금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 대신증권의 레포트 꼭 참조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대한항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유독 리오프닝 관련해서 하나 둘씩 갖고 오시네요. 아무래도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고 저희는 하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있죠.
아, 있을걸요, 아마도? 있을걸요. 아마도. 네. 굉장히 조금이어가지고 네. 쓸 수도 없어서 그냥 제 내비뒀어요. 친구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통해서 지금 싱가포르 가 있습니다. 그거 말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저희 미래세증권에 갑자기 확 맥이 풀리죠? 죄송해요. 예. 미래세증권에서 나온 예. 레포트예요. 터뷸런스는 없다. 알 것 같아요. 그 터뷸런스가 실적 뭐죠? 때문이죠. 그 난기류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서 터뷸런스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걸로 그렇죠. 들리는데 네. 실적이 어땠습니까?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 3조 3천억 YOY 기준에서 70%가 늘었죠. 지금 이제 특히 항공 같은 경우는 YOY 기준이 별 의미가 없죠. 작년에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근데 부문별로 보면 여객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화물도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영업이익이 7,300억 YOY 기준으로 했을 때 230% 상당히 잘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하여튼 뭐 이 정도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실적을 좀 뜯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그 많은 분들이 여행길, 하늘길이 막혀서 못 나갔을 때도 대한항공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화물 때문이었잖아요. 네, 예. 그 화물 수요는 여전히 좀 견조한 편인가요? 화물 수요는 지금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화물이 있어서 매출로 보면 네. 화물 쪽에서 매출은 44%가 늘었습니다만 수송량,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 실어 나른 양은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에 화물로 주력을 했는데 그거 대비해서 줄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한국타이어가 2021년에 타이어를 비행기로 실어 나른 그 기억이 있거든요. 화물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타이어. 네. 그 비행기를 실어 날 정도로 기업 입장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게 비용보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땡큐죠. 이런 거 이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화물 유효율이 오히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이 줄었습니다만 매출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단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단가가 50%나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급 제한 상태. 그러니까 이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우리 화물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별로 몇 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화물을 실어날 수 있는 게 대한항공의 주력이고 특히 이제 노후 그 여객기를 대한항공은 개조를 해갖고 화물기를 쓰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용을 잘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일부 화물 같은 경우는 의자 위에다 놓고 또 가는 시스템을 또 대한항공이 마련해놨기 때문에 좋고요. LCC가 못 따라오는 부분들이죠. 지금 일부 LCC가 화물기를 한두 척씩 들여오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화물 쪽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대한항공이 지금 호실적과 LCC의 실적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축에는 화물 수요고요. 한 축은 여객 수요잖아요. 여객 수요는 당연히 늘어나고 있죠? 당연히 늘어나고 있죠. 네. YOY 기준으로 여객 수용은 300%가 늘었어요. 이거는 어차피 YOY 기준이니까 네. 여객 수요는 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여기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탑승률이 80%에 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우면 80% 좌석이 차서간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는 거. 대한항공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LCC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이제 8월달 한시적으로 일부 국가에 대해서 그 비자 면제 조건 때문에 LCC가 탑승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제주 노선 꽉 찬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나라로 나가고 있죠. 지금 모 유튜브에서 영국에서 학생들이 비행기 타고 왔는데 대한항공이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영국에 날아가고 뭐 각 나라들 날아가다 보니까 근데 뭐 미국도 지금 날아가고 있고 이런 쪽에 탑승률이 80%라면 여행 그 비행기 입장에선 절대 수는 많지가 않죠. 지금 예를 들어서 LA 노선 같은 경우는 LA 노선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주 10회까지 날렸던 것들이 지금은 주 10회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적다 보니까 80% 이상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객 부분이 현재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런 단어를 쓰네요. 여객 수익성 개선, 화물 고수익 유지라는 최상의 영업 상태 유지. 이렇게 썼다라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것이 그 환율 이게 그 달러 베이스로 결제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이제 리스료 내야 되고 가장 큰 비용은 리스료하고 항공료죠. 그다음에 돈 받는 것도 원화와 달러가 겹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한항공이 업력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이자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환율 노출도 최소화시켰다라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한항공까지 봤습니다. 어제 실적 잘 나왔고요. 어닝 네.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는데도 주가는 오늘장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나 고민하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 이 리포트 참고해 볼까요? 믿어볼까요? 일단은 2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여기서 보면 중요한 분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2페이지 하단에 보면 매출과 영업이지만 그 국제역의 RPK 증감률이라든지 국제화물 RPK 증감률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노란색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저게 뭐냐면 전반적인 마진에 대한 부분들 오른쪽 끝에 가서 보시면 2021년, 2022년, 2023년이 나옵니다. 국제 여객에 대해서는 2021년에 역성장했지만 고속 성장을 한다는 게 나오고 화물은 오히려 조금 역성장한다는 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되고 있어요. 정확히 잘 봤고요. 하지만 탑승률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80%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화물 각각 화물도 80% 채워가는 거고 여객도 80% 채워간다는 것에 긍정적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위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죠. 3페이지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걸 한번 좀 보여주셔야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의 지금 추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죠. 어떤 느낌이 드시죠? 치솟는 건 여객이고요. 네. 지금 감소하는 건 화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한항공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결국 새로운 트리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괜찮아요. 근데 앞으로 저 화물은 계속 줄어들 거고요. 여객이 더 많이 늘어야 되겠죠.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대한항공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 리포트 일단 믿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줄 평 들어봤습니다. 우리 그 차은수 소장님의 이야기에 따라서 안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예. 3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4페이지 찾고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시청자들에게 보여드려야 될 페이지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들은 보시는데 편하지만 원래 백조는 네. 발 아래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조에 계신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조금 더 쉽게, 편하게,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게 저희의 또 취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리포트 준비해 봤고요.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